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50대 중반의 정구와 미영은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였기에 서로의 작은 습관과 성격까지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아이들은 이미 성장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들면 미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소박한 아침 식사는 전구에게 일상의 위안을 주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했다. 가끔 미영이 내놓는 식사 준비 소리에 고개를 돌려 미소 짓기도 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오랜만에 산책이나 할까? 전구가 말했다. 좋지. 요즘 운동도 좀 해야겠다 싶었어. 미영도 답했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담소를 나눴다. 경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부부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왔다. 전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도 한창 때보다는 힘들었지만 그는 매일을 성실히 살아가려 했었다. 미영은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겼다. 평일 낮이면 정우는 회사로 출근했다. 회사는 번잡한 도시 한복판에 있었고 그는 직원들과 함께 오늘도 업무에 집중했다.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다. 미영은 집에서 집안일과 가벼운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거나 옆집 아줌마들과 차를 마시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다. 저녁이면 부부는 함께 앉아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오랜 시간 쌓인 이야기와 추억을 서로에게 들려주며 웃음을 나누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삶의 무게가 잠시 가벼워지는 듯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은 몰랐어. 미영이 말했다. 그래,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견뎌냈지. 전구가 답했다. 그들은 자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비록 사치스러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산과 바다로 떠나는 짧은 휴식은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사진첩에는 그 여행의 순간들이 가득했다. 두 사람의 웃음과 자연의 풍경이 어우러진 장면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가족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 그린 그림,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 함께 보았던 공연 티켓 등은 부부의 시간을 증명하는 작은 증표들이었다. 비록 경제적 여유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주말이면 가까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다. 서로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함께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쌓인 평범한 일상들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미영에게 말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우리 오랜만에 바닷가에 가볼까?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하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자리에 들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일상에도 점차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정우의 사업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미영은 무언가 마음 한켠에 걱정을 품기 시작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위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전구는 평소처럼 회사 업무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현실은
점점 더 무겁고 복잡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의 중소기업은 지역사회에서 꽤나 인정받는 업체였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경쟁사의 압박,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불운이 겹치면서 회사는 점차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 경영난이라고 생각했다. 정우는 직원들의 월급과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은행 대출을 받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매출은 계속 떨어졌다. 정우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자책이 깊게 자리 잡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고요한 사무실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답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미영에게도 아직 모든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때 한 사업, 거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우는 새로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 하지만 그 거래는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불러왔다. 자금은 바닥났고 세금 체납과 채권자들의 압박도 거세졌다. 점점 법적인 문제로 번졌다. 결국 정우는 법망에 걸렸고 불법적인 금융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족도 회사도 모두 그의 어깨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머리를 감싸쥐며 무너졌다. 미영은 남편의 변화에 놀랐다.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도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녀가 애써 다독였다. 하지만 정우는 입을 닫았다. 어떤 말도 그녀를 더 힘들게 할까 두려웠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이 집을 방문했다. 정우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냉정한 말투에 미영은 얼어붙었다. 그 순간부터 부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정우는 구속되었고 미영은 혼자가 되었다. 감옥에 갇힌 남편을 떠올리며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혼자 남은 미영은 경제적 압박에 허덕였다. 정구가 맡았던 모든 빚과 생활비가 그녀의 몫으로 넘어왔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주 도와줄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외롭고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남편 전구가 교도소에 수감되고 난 뒤 미영의 하루하루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가족을 위해 집을 지키고 남편을 믿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혼자 모든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빚은 쌓여갔고 집세와 공과금, 식비까지 감당하기 벅찼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하루는 신문 광고에서 일용직 구함이라는 글귀를 발견했다.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술집에서 일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다. 첫 출근 날, 미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낯선 술집 문을 열었다. 그곳은 낮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어둡고 화려한 조명, 시끄러운 음악, 술잔을 들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녀는 서툴게 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술을 건넸다. 낯선 환경에 몸이 굳었고 마음도 얼어붙었다. 동료들은 친절하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그중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미영을 챙겨준 한 여자가 있었다. 처음엔 다 그래. 조금씩 익숙해질 거야. 그녀의 위로가 미영을 잠시 안심시켰다. 하지만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는 술집, 생활은 미영에게 심신의 피로를 안겨주었다. 몸은 지쳐갔고 마음은 외로웠다.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남편과 나눴던 대화, 함께 웃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어느 날 술집에서 만난 한 남성이 미영에게 다가왔다. 그는 상냥한 말투로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미영은 그가 자신에게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을 녹여주는 듯해
마음이 흔들렸다. 힘든 일 많지? 나도 예전에 비슷했어. 그가 말했다. 그 남성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미영에게 공감했다. 그리고 네가 가진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속삭였다. 그것은 바로 불법 약물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내가 왜 이런 걸 받아들여야 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무너져가는 삶 속에서 점점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다. 그는 미영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며 강력히 권했다. 결국 미영은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그 손길을 잡았다. 불법 약물은 처음엔 작은 위안이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현실의 무게가 덜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독이자 덫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은 불법 약물에 점점 의존하게 되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술집에서의 생활도 더욱 불안정해졌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는 멀어졌다.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는지 몰라 괴로웠다. 술집 동료들도 하나둘씩 불법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때로는 서로의 어두운 비밀을 공유했다. 미영은 점차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책과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미영은 거울을 보며 흐느꼈다. 예전의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남편과의 약속, 가족에 대한 사랑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다. 미영의 삶은 이미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다.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불법 약물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었고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난 영철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지역에서 악명이 자자한 불법 약물 공급업자였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척했지만 그 실체는 차가운 폭력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냉혈한이었다. 처음 만난 날, 영철은 부드러운 말투로 미영에게 다가왔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의 말에 미영은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곧 영철은 빚을 갚으라며 무자비한 압박을 시작했다. 술집 일을 하는 미영을 붙잡고 일을 그만두려 하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갈 것이라 협박했다. 네가 내 말 안 듣고 빚 안 갚으면 너만 다치는 게 아니야. 네 가족까지. 너도 잘 알잖아.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다. 미영은 몸서리쳤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영철의 그늘은 이미 그녀의 삶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녀가 술집을 떠나지 못하게 막는 건 물론 끊임없는 감시와 폭력의 위협이었다. 어느 날은 영철의 부하들이 그녀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가족을 감시하기도 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미영은 술집 뒷골목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다. 그러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남편 전구가 출소해 그녀를 찾았을 때 미영의 상태는 이미 심각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내를 구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의 힘을 훨씬 넘어서 있었다. 정우는 밤낮 없이 아내의 치료를 돕고 재기를 위해 애썼다. 그러나 미영은 남편의 손길을 뿌리쳤다. 나 더 이상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졌어.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멍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불법 약물과 술집 생활이 만든 상처는 그 어떤 치료로도 쉽게 아물지 않았다. 영철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가혹해졌다. 그는 미영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술집에 나가 일을 하라 명령했다. 일을 거부하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했다. 미영은 감금된 듯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너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내 돈을 갚는 것뿐이야. 영철이 거칠게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술집으로 나가 손님들에게 술잔을 채우고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감추는 일이었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서기도 힘들었지만 빚과 협박 때문에 쉬지도 못했다. 술집 동료들 중에도 불법 약물에 빠져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미영은 그들과 어울리며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우린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어. 누군가가 먼저 빠지면 다 함께 추락하는 거야. 어느 날 동료가 중얼거렸다. 미영은 그런 말이 자신을 위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을 갈망했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한편 정우는 남은 힘을 다해 사업 재기에 몰두했다. 감옥에서 나와 다시 일어서려는 그의 의지는 강했다. 그는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겼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절망이 가득 찼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로를 밀어냈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들의 갈등을 막지 못했다. 미영은 불법 약물 공급업자의 소나기에 갇혀 있었고 정우는 그런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떠난 지난 시간 동안 가정은 크게 흔들렸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가족은 조금씩 멀어져 갔다. 하지만 정우는 다시 일어서기로 다짐했다. 자신이 실패했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며 가족을 되찾고 사업을 재기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기로 했다. 사업 재기를 위해 전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다. 과거 거래처와 협력사들을 다시 찾아다니며 신뢰를 회복하려 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새벽까지 서류와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작은 사무실 한켠에 다시 책상을 마련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자리했다. 미영이 겪는 고통과 변화하지 않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다. 내가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구의 사업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다. 작은 계약이 성사되고 고객들의 신뢰도 조금씩 쌓였다. 그는 이 성과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바치고 싶었다. 그러나 가정의 균열은 여전히 깊었다. 미영은 술집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과 오해만이 가득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어디로 간 거지? 정우는 문득 외로움에 잠겼다. 그의 손에는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미소 짓던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아련했다. 어느 날 정우는 미영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노력해보자.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원하는 나 그 사람은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멀어졌다.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영은 어느새 불법 약물, 공급업자 영철의 그림자에 완전히 갇혀 있었다. 술집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그녀는 빚이 점점 쌓였고 그 무게에 짓눌려 마음도 몸도 피폐해졌다. 영철은 처음 다가왔을 때 보여준 다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냉혹한 본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미영을 비롯한 술집 여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철저히 착취했다. 돈 안 갚으면
네 가족도 위험해질 거야. 영철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 말이 미영의 가슴 깊이 박혔다. 그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영철의 부하들이 미영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가족을 감시했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할 위협도 가했다. 미영은 그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데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남편이 출소해 집에 돌아왔지만 영철 앞에선 무력했다. 밤이면 술집에서 미영은 손님들 앞에서 웃었고 술잔을 채우며 무표정하게 일을 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갈수록 쇠약해졌고 눈빛은 초점 없이 멍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과 고통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한 번은 술집 뒷골목에서 혼자 울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대로는 안 돼 라고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그녀를 단단히 붙잡아 놓았다. 도망칠 수 없는 덫에 걸려 있는 듯했다. 그 사이 영철은 그녀에게 무자비한 요구를 이어갔다. 매일 술집에 나와 일을 해야 하고 빚을 갚아야 했다.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철은 작은 실수에도 가차없이 벌을 주었고 그녀가 저항할 틈을 주지 않았다. 미영은 절망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멀고 험난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다. 술집 동료들조차 비슷한 처지에 빠져 있었고 경찰이나 사회기관에 말하기도 어려웠다. 영철의 위협이 워낙 크고 주변에 그의 눈과 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치료기관과 상담소를 수소문하고 법적 절차도 알아봤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재활 프로그램에 미영을 참여시키려 했다. 하지만 미영은 점점 더 폐쇄적이고 의심이 많아졌다. 남편의 도움마저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미영아,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전구가 간절히 말했다. 그러나 미영은 무기력한 표정으로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당신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야. 라며 고개를 저었다.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교도소에서 보낸 긴 시간 동안 자신도 변화했지만 아내가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아내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어느 밤 정구가 술집 문을 열던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사업상의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위해 왔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그가 익히 알던 정돈된 사무실과는 전혀 달랐다. 조명은 낮고 화려한 넌사인들이 번쩍였으며 음악은 귀를 찢을 듯 시끄러웠다. 술잔을 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약속 장소를 찾아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직원 중 하나, 그가 가장 잘 아는 여인. 정우는 숨을 삼켰다. 그곳에서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미영이었다. 미영. 그의 입술이 떨렸다. 미영은 순간 얼굴을 돌렸지만 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전에 그 따뜻한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고통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서로의 눈동자에 숨겨진 아픔과 절망이 스며들었다.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자책감도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내가 자신의 곁에 없었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내가 이 모든 걸 무너뜨렸나? 정우는 속으로 자문했다. 미영은 남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마주쳐선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그를 위한 변명을 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너무도 멀고 험난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우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가 이 술집에 다시 올 줄은 몰랐고 아내가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그는 고요한 방 안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 아내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은 무거운 현실 앞에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며칠 후 정우는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가정을 회복하자고 간절히 말했다.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다 도울게. 네가 힘들면 내가 함께 견딜게. 하지만 미영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다. 정우야,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네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다. 사랑과 미움, 기대와 절망이 뒤섞여 어느 하나 분명한 감정을 말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점점 멀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말만 오갔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조차 그들을 막지 못했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정우의 손은 떨렸다. 미영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속삭이듯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끝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20년 넘게 쌓아온 시간과 추억은 무너져 내렸다. 부부는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고 그 선택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었다. 이혼 후에도 정우와 미영 사이에 남은 상처는 깊고 넓었다. 20년 넘게 함께한 삶이 하루아침에 깨진 현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마치 시면 속에 떨어진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쏘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찢었다. 정우는 사업 재기에 성공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미영의 모습을 떠올렸다. 한때는 사랑했고 지켜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너무 멀어진 그 사람. 아직도 그녀가 보고 싶다는 사실이 자신을 더욱 괴롭게 했다. 미영은 이혼 후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술집과 불법 약물의 굴레는 그녀를 끝없이 올감했고 자신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듯한 공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손 내밀 사람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수한 오해가 쌓였다. 정우는 왜 내가 도우려 했을 때 미영은 거부했나?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반면 미영은 내가 겪는 고통을 남편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증오와 상처가 대신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역시 이들의 갈등으로 고통받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과 파탄에 마음 아파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감췄다. 친척들과 친구들도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몰라 안타까워했다. 어느 날 밤, 미영은 술집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불법 약물 공급업자 영철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압박했고 빚독촉과 폭력 협박이 끊이지 않았다. 미영은 무기력하게 몸을 떨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도망칠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술집에서 정신을 잃은 미영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정우는 급히 아내 곁으로 달려갔다. 그는 쇠약해진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다. 미영아, 제발 나를 믿어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그러나 미영의 눈빛은 멍했고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한 듯 보였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기운에 가슴이 아팠다. 두 사람은 그 병실에서 오랜 시간 침묵했다. 사랑과 미움, 후회와 절망이 뒤엉킨 순간이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갈등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미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치료와 재활은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전구는 아내를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그 노력은 미영의 내면 깊은 곳을 움직이기엔 부족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머물렀다. 부부였던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정우와 미영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서로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절감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 전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지친 그림자가 가득했다. 삶의 무게에 눌려버린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품어온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미움과 후회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 정말로 이혼해야 하는 걸까? 미영이 힘겹게 물었다. 우리 둘 다 많이 아팠고 서로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이젠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정우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를 이야기했다.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 속에는 사랑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이혼을 결정한 후 그들은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다. 절차를 밟으며 두 사람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미영아. 전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도 행복하길 바랄게.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혼 후 정우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사업에 더욱 집중하며 재기를 꾀했다. 가족을 잃은 아픔과 죄책감 속에서도 그는 다시 일어섰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서류와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미영 역시 술집과 불법 약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재활 치료에 참여했고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내면과 싸웠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다. 주변의 도움과 응원도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서로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행복해지길 바랐고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